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의 예고편이 떴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총망라하는 한편 팽팽한 긴장감으로 기대를 한껏 높였는데요. 김육회 채널을 통해 미리 공개된 이 두 편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번 예고편이 더욱 재밌어지실 겁니다. 바로 파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This is a national emergency. Detonator charged. 악천후 때 트리니티 실험을 하는 오펜하이머. 여기서 들리는 음악이 독특한데요. 들어보시면 마치 헬리콥터 소리 같지만 신스 어택음의 페이저 효과를 걸었고 높낮이 패턴이 있습니다. 음악감독 루드비 고란손이 테넷처럼 오펜하이머에서도 아날로그 신서사이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듯하죠.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and I know what it means if the Nazis have a bomb. We have a 12-month head start. 18.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We've got one hope. 청문회로 향하는 오펜하이머. 미국 정부는 자국의 원자력 컨설턴트로 일하던 오펜하이머가 보안 허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자 절차에 돌입, 동료들까지 증언에 나서며 컨설턴트 계약 만료 하루 전에 보안 허가는 박탈되고 그 즉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건 CP1, 시카고 파일 1의 약자로 흑연으로 만든 벽돌 400톤, 산화 우라늄 50톤, 우라늄 6톤으로 만들어진 지름과 높이 각 7m에 달하는 원자로입니다. 최초로 임계에 도달해 핵분열 연소의 반응을 증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폭이 제조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만들어져 시카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제작을 지휘한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 그는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를 지지하는 증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원폭이 개발되기 전 장면입니다. 그로브스 준장과 오펜하이머는 나치를 견제합니다. 나치는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고 미국이 뒤처졌다는 정보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유럽의 핵 물리학자들을 통해 얻습니다.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Secret laboratory. Keep everyone there until it's done. Let's go recruit some scientists. Build a town, build it fast. If we don't let scientists bring their families, we'll never get the best. 트리니티 실험장에 인서트가 나오고 베이스 캠프를 짓는 장면. 그로브스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착착 밀어붙입니다. 여긴 시카고 대학의 풋볼 경기장으로 오펜하이머가 정부 요원들과 관중석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CP1은 관중석 아래에 있는 스쿼시 코트에 만들어졌죠.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고립된 장소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이곳이 일반적인 마을이나 도시처럼 보이도록 지어져야 한다는 것.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이런 모습이 오펜하이머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었죠. 사진으로만 공개된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한 오펜하이머의 아내 캐서린도 함께 베이스 캠프로 옵니다. 오펜하이머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남자지만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흥미롭죠. Why would we go to the middle of nowhere for who knows how long? Why?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할 과학자를 줍줍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필요하건만 오히려 윽박을 지르는 그로브스의 급진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You're the great improviser, but this you can't do in your head.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What do you want for theory alone? Zero would be nice. 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죠. 뼛속까지 군인인 그로브스는 과학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고 나치를 앞서려는 맹목성에 급진적 성향까지 갖고 있는데요. 원폭을 개발할 땐 동료지만 나중에 오펜하이머와 입장이 갈리겠죠. 1925년 국제조약에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자 그로브스는 원폭이 유례없는 새로운 유형의 비인도적이면서도 공포적인 무기가 아니라 파괴력을 압도적으로 높인 재래식 무기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놀란 감독이 이 영화에 유머가 있다고 한 점은 아마도 이 두 캐릭터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네요. 32면체의 원폭과 가제, 우라늄 슬러그를 삽입하는 장면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명의 중요 인물, 영국 배우 톰 콘티가 연기하는 아인슈타인도 등장하죠. 모자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재밌는데요. 나도 이젠 나이가 들었나 보군 하는 대사가 들리는 듯합니다. 스스로를 전투적인 평화주의자로 명명한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쓴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연구를 앞당겨야 한다는 충고가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던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이 함께 있는데요.
전 이 장면이 오펜하이머가 공직에서 추방된 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고 1950년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자신들의 업적을 위대한 것이 아닌 뭔가 합리적인 업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천재 소리를 듣고 존경을 받던 그들도 결국 역사의 경랑에 휩쓸린 한 개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이번 예고편엔 원포까지 이르는 세 가지 단계가 다 나온 셈입니다. 물질 에너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아인슈타인, 핵분열 연소의 반응을 CP1으로 증명한 페르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까지 말이죠.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ut I can perform this miracle. World War II would be over. Our boys would come home. That's happening, isn't it?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고 참모들을 모읍니다. 아인슈타인은 핵 연소의 반응이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고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예고편 대사 연결이 정교하죠. 오펜하이머가 성조기를 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며 평화를 외치고 에드워드 텔러의 더 거대한 폭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라는 대사로 봤습니다. 에드워드는 핵 분열만 하는 핵폭탄이 아니라 핵 융합을 이용한 초강력 수소폭탄으로 핵무기를 발전시키길 원했기에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는 아내 캐서린, 실험장에서 지상에 엎드리는 사람들, 이윽고 두 개의 원폭이 만들어지고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이게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수만 명의 인명이 일순간 사라져 버리면서 오펜하이머의 고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진 타트록이 살짝 나옵니다. 미국 공산당 당원이면서 오펜하이머와 밀월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죠. 케네스 브레너는 배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로 예상됩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해 고국을 떠나 맨해튼 프로젝트에 소속되었죠. 오펜하이머는 닐스 보어가 젊은 남성들에게 과학적 아버지 역할을 했으며 여러 공로를 세운 점도 인정했는데 오펜하이머를 향한 충고가 그런 점을 드러내주는 듯합니다. 이어서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를 추궁할 로다주가 연기하는 루이스 스트라우스가 등장. 폭심지로부터 피해 반경을 컴파스로 그리고 핵 융합으로 예상되는 장면, 공포심에 절망하는 오펜하이머와 아내 캐서린, 복잡한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오펜하이머의 원샷에 이어 카운트다운.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What's next? 기폭 스위치에 떨리는 손을 뻗으며 오펜하이머의 메인 예고편은 끝납니다. 몇 가지만 더 정리해보죠. 가장 많은 장면을 보여준 예고편이었으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는 짧게, 레미 말렉은 아직 등장조차 하지 않았으니 다음 예고편을 기대해봐야겠죠. 지금까지 모든 장면을 종합해보면 킬리언 머피의 클로즈업이 많습니다. 놀란 감독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카리스마 있게 리드하고 인류에게 자멸할 기회를 준 천재 과학자이자 한 개인의 내면 심리를 이렇듯 클로즈업을 한껏 당겨 킬리언에게 맡긴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 대해 킬리언은 큰 책임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절제된 연기는 킬리언의 특기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미국 기준 7월 21일에 개봉하지만 한국에선 8월 15일에 개봉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늦은 개봉은 드물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어쨌든 스포일러와 리뷰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온 뒤 우린 이 영화를 보게 되겠습니다. 킬리언이 2020년 9월에 놀란 감독에게 주연제의 전화를 받곤 처음엔 믿기질 않았었다는데요. 놀란 감독이 직접 각본을 들고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킬리언을 찾아갔고, 호텔에서 각본을 읽은 킬리언은 내가 살면서 본 모든 각본 중에 최고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